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작합니다. 델 실적이 나왔는데요. 나쁘지 않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외에서 6%대 거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한 1% 약세였는데 아마 컨센서스에 대한 약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가량 주가 하락 133달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레놀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증시 가운데 역시 견고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에 FOMC 의사록이 간밤에 공개됐죠. 네. 어느 쪽에 좀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의사록에 대한 관심이 좀 컸어요. 다른 것보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대선이 끝나고 이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트럼프 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 지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전망이 변경된 게 있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제 나왔던 의사록을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견고하다. 뭐 항상 평상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트럼프의 재선으로 관세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기준금리가 조금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12월 달에 아마 12월, 18일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동결로 바뀌는 게 아닌가.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사실은 그 전날 재무장관은 이제 스콧 베센트를 이제 지명을 하면서 그런 우려감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월가 출신이고 기존에 보면 재무장관들은 이제 학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이제 경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재무장관을 맡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좀 지울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금융가의 경력을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뭐 바로 이제 연준 관련돼 있는 이제 페드워치에서 12월 18일 날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30%를 낮춰버렸고요. 인하 가능성을 어제 70%를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의사록보다는 사실은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그 스콧 베센트의 어떤 재무장관의 어떤 효과가 더 크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일단은 뭐 경기 지표가 연착륙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하고 인플레이션 스프레드가 지금 계속 불균형이에요. 4.75%하고 인플레이션율 지금 2%대는 좀 엄청난 스프레드거든요. 그 다음에 주변국들도 지금 뭐 인민은행까지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일단 먼저 금리를 12월 18일 한 번 더 내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2025년도죠. 내년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 실행 효과를 지켜보면서 연준이 대응할 그럴 여지가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은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행히 금리 인하 점진적으로 얘기 나왔고요. 또 어제 지명된 베센트 그 재무장관 지명자가 시장 친화적으로 아마 뭐 금리 인하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분위기. 그래서 12월에 FOMC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가장 큰 이슈인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전 트럼프 일기가 생각나실 겁니다. 오늘 GM의 주가가 한 9% 빠졌다라고 하죠. 유럽 자동차주도 다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국내에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또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또 소식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좀 집중해 볼까요? 일단은 어제 나왔던 이제 그 트럼프 그 대통령자의 이제 그 발언을 보면은 가장 컸던 것은 사실 우리는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 걸 보는데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25%. 왜냐하면 이쪽 지역은 사실 나프타라는 어떤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거의 관세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캐나다든지 멕시코도 이제 보복 관세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큰 무역 협정에서 나오는 게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자동차 종목들이 업종들이 크게 떨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0% 더 부과하겠다.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5년부터죠. 내년도부터 전반적으로 그 관세율을 품목마다 약간 틀리지만요. 한 25%에서 뭐 전기차는 100%까지 이미 지금 부과를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가로 10% 정도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얘기한 게 한 60%까지 관세율을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평균적으로요. 그건 10%만 부과해도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60%가
유지가 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좀 어제 봤을 때는 아마 멕시코하고 상대적으로 캐나다의 어떤 그 파급력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네. 지금 보여지고요. 네네. 국내 같은 경우에 반사이익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요 업종들 자동차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제 관세가 저희들도 한 20% 정도 올라간다고 보신다면 지금 일반 보편 관세를 한 저희가 5% 내외로 지금 관세를 지금 부과를 받고 있거든요. 그 정도 올라간다면 사실 가격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국내에서 하나 지금 저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원달러 환율에서 특히 이제 원화 약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관세 부분을 원화 약세로 어느 정도 커버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쪽에서 자동차 업종에 타격이 있다 그러면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차까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기존에는 저희가 너무 불합리하게 그 수혜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멕시코라든지 캐나다까지 같이 이렇게 관세 부과가 된다면은 국내 기업차들이 굳이 그렇게 아주 불합리한 측면에서 관세의 어떤 장벽을 느끼는 것은 좀 아닐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된다 보면은 좀 국내 수출주들이 조금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피해는 안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동차주도 어제 많이 빠졌는데 좀 피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크게 영향은 좀 덜 할 것이다. 중국의 자동차 그렇죠. 업체에 왜냐면 비해서. 미국 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로 수출도 많이 하고요. 네네. 부품들 같은 경우는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서로 상계 관세가 뭐 보복 관세까지 들어가게 된다 보면은 사실은 자동차 쪽에서 결국은 단가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를 거의 비슷하게 받는다 그러면은 굳이 저희가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업체라든지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를 보는 수준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가 10%의 중국의 추가 관세, 또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 또 간밤에는 멕시코가 보복 관세까지 얘기하면서 당분간 이 관세 긴장감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흐름을 보시면 딱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올라가는데 예전만큼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네, 부분이요. 자, 특히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를 보면 테슬라만 올랐고 다른 종목들은 좀 변변치 않습니다. M7의 주가가 좀 변동이 있는 걸까요? 좀 무리 없을까 궁금한데요. 일단 M7 기업들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극복해야 될 난관이 좀 많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그 메리트가 좀 낮아진 상황이다. 다른 것보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AI 반도체 쪽이잖아요. 미국 정부가 이제 하이엔드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에 이제 난관으로 남아 있고요.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게 이제 중국과의 경제 갈등 확대로 중국 내 매출이라든지 수익이 급감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 지금 앞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메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규제 완화는 가능하겠지만은 결국은 EU라든지 주요국가의 경제 갈등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차질이 전망이 된다. 특히 이제 EU의 AI 규제법이라든지 이게 2026년부터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일본의 이제 AI 규제법이라든지 특히 또 중국도 최근 들어서 AI 블랙리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제 갈등에 따라서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메타, 아마존과 같은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난관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AI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AI 시스템, 로보틱스, 자율주행과 같은 이러한 쪽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와 글로벌 수요 확대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쪽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AI 산업에 있어서 그 핵심을 좀 옮겨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시장에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AI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뭐 맞습니다. 팔란티어 등의 주가 상승률을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의 확산 효과, 이제 그럼 연말 효과로 소비주의 눈을 돌려야 되나?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지금 프리시즌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프리시즌에서 유통업체 이제 빅4죠. 뭐 월마트라든지 아마존, 타겟, 이마트의 매출을 보니까 온라인 매출이죠. 매출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3% 정도인지 사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야, 지난해만큼 열정적이지 않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소비 확대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할인을 해도 지금 비싸다. 물가 때문에. 그리고 해외 소비자들도 직구하기에는 달러 강세가 너무 비싸다는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유통업체에서 보는 것은 프리시즌보다는 이번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까지 시작되는 이때 이제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판매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온라인에서 매출이 약간 부진한 만큼 오프라인 그에서의 어떤 그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가 환율이 더 제시될 수 있다. 추가 이벤트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온라인보다는 아마 오프라인 쪽에서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조금 더 이제 매출 확대가 되는 모습으로 좀 지난해와는 약간 좀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오늘 뭐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좀 회계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한데 타겟이라든지 메이시스 같이 오프라인에서 할인 매장이라든지 이제 백화점 업체들이 아직까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매출 확대가 되는 걸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아마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의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의 발언에 방산주가 아주 급락을 나타내면서 네, 우려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트럼프의 발언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인데요. 반면에 배당이 높은 뭐 KT 신고가를 나타내고 이런 종목들의 엇갈린 흐름에 중심에 또 기관 투자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략들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계속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금 전환을 해야 된다. 계속 저희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제 수혜주보다는 계속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업종에 아직도 이제 붙잡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과감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주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라든지 로보틱스, 특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 관련돼 있는 그런 규제 완화 수혜주라든지 코인이라든지 게임, 뭐 플랫폼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좀 돌려서 이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신 뭐 셀바스 A라든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AI 어플리케이션 종목들이 더 크게 오르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 제약바이오에서도 제약바이오보다는 거기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AI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는 루닉이라든지 뷰익 같은 그러한 회사들이 더 상승률이 더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쪽으로 좀 한번 움직임을 좀 더 빨리 좀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원화 약세 미국 정부 협력주를 말씀드리는데 조선 방산을 말씀드리는데 방산 같은 경우 이제 전쟁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이제 재래식목에 대한 수출 부분은 좀 약간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반면에 지금 미국 정부 같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반적인 항공 우주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AI 쪽 관련돼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해 갖고 앞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글로벌 방어 시스템을 이제 바꾸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방산주 여태까지는 지금 계속 과거 이제 재래식 무기에 있다면 이제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도 일단 뭐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쪽으로 좀 더 바꾸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경쟁력 강화되는 화장품하고 엔터는 뭐 엔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마마 어워드 보셨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투자를 옮겨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